오늘도 이런저런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마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쫙쫙 빠졌었는데 지금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데드캣에서 그칠 것인가, 한 주를 마감하기 전에 약간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7,000달러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문을 닫는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찌라시로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자, 백악관이 암호화폐 규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공식적인 소식이 되어간 것 같죠. 해당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각서 형식을 띠며 정부 기관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업무를 일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암호화폐 시장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부디 규제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한편 텍사스 쪽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후보자, 저도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한 비트코인 찬양론자라고 하죠. 만약에 이 양반이 당선되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을 텍사스 주의 법정 화폐로 만들겠다라고 과감하게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양반인데,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에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고, 지금 현재 주지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및 발언을 해왔었던 주지사인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양반이 주지사가 된다, 그래서 텍사스 내에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재미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에서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자라는 법안이 소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개만 됐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법안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애리조나주의 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벨기에 정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크리스토페 드 뷰킬레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유럽 정치인들 중에서는 최초로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유로로 받고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열기.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92년 된 은행인 플러싱 파이낸셜이 다가오는 3월 말까지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안에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될까? 2022년도에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리고 또한 해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인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 나이지리아 법정 화폐인 나이라가 있는데 546 나이리아가 1000달러랑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똑같은 양의 546 나이라가 1달러랑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미국 달러 역시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이지리아의 법정화폐가 희석됐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녹았죠. 이 정도면 녹았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눈앞에서 자국의 통화가 녹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한국의 원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이 자칭 준기축통화라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던데, 자, 과연 원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화를 들고 있으면은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자,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자료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더 블록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호들러들, 이 장투자들의 지갑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이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고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최고가 69,800달러 정도를 기록하기 전부터 장투자들은 살살 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0만 개에 달했었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0만 개까지 줄어들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들이 다시금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해당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 여기는 파란 선이 비트코인 장투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팔아 나가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포에 사가지고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할 것. 자,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각자의 투자 방식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위에서 팔고 아래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래서부터 계속해서 주워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익절 역시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투 더 블록에 이어서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지난 2개월 동안 6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루라도 관련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섭섭한 3위 고래 형님, 어제도 비트코인 241개를 추매하셨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기력이 떨어졌는지 600개씩 모으다가 이번에는 241개를 사셨어요. 형님, 나 비트코인 하나만 주시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마켓 주봉 차트 기준이 도지 캔들을 그리고 있는 상황. 추세의 바닥에서 형성된 도지 캔들은 가격 방향에 반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주봉 마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려고 살짝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반등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주봉 마감 주목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즉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바닥도 아직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찍게 되면은 26,000달러 정도 때까지 바닥을 찍고 이제 5파 상승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려면은 미국 증시 역시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와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똑같은 그림을 알레시오 라스타니 역시 분석가 역시 그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깨고 떨어지면서 하락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락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짧은 하락장, 중기 하락장, 장기 하락장이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짧은 하락장이 될 것이다.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 안에 하락장 및 재축적 기간이 끝나고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이 완전하게 끝나게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또 장기 하락장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상승 사이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조정 받을 거면은 한 번에 그냥 확 내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인컴샤크라는 분석가인데요.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지금 주요 지선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도 반등할 때가 됐으니까 같이 반등하게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자 위믹스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유동화를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일단 파는 것을 멈췄슈. 시장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유동화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 오를 때까지는 다시는 일단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위믹스만큼이나 투자자들의 속을 끓이고 있는 또 다른 코인, 이오스죠. 자, 물론 이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사람들의 속을 썩히고 있죠. 자, 아무튼 이오스의 두목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댄 라리머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오스는 프랙탈리 다오를 통해서 2017년도에 시작된 이오스의 비전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한때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었던 이오스, 이번에야말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또 다른 이더리움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 고래들이
에이다를 빡빡 긁어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전부터 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난 10일 동안에 에이다 고래들은 무려 5,360만 개의 에이다를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자, 이더리움 고래 중에 한 마리가 300만 개의 매틱을 사들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고래들 사이에서 매틱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다음으로 이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워너 뮤직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새로운 수익원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피델리티가 이번에 현물 비트코인 ETF 거절당했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이번에는 메타버스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네요. 메타버스 ETF 승인만 되면 인기가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유명 NBA 플레이어죠.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세운 초등학교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트윗도 공유를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직접 초등학교를 세운 데다가 교육까지 신경을 써준다.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유럽 유명 헤지펀드인 브레번 하워드가 암호화폐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오히려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개미들 눈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언론 매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더욱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죠. 실제로 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개미들 눈에는 지금 단기적인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 망했네. 존나 물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아싸 기회다.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크게 한따까리 해보자. 아주 그냥 개미들 내장까지 쪽쪽 빨아 먹어버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를 통해서 채널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